오늘 니체 하겠습니다. 장점의 이면에 숨어 있는 것. 자, 사람들은 은근히 사양한다. 그 누구의 기분도 거스르지 않도록 배려한다. 가능한 한 폐를 끼치지 않으려 한다. 그런 사람은 주위 사람들을 생각하고 공정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듯이 보인다. 잘 보세요. 앞에 좋은 말을 많이 해놨는데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고 공정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듯이 보인다. 네, 네, 듯이 보인다. 네, 가짜라는 거죠. 네, 네. 이게 보살님들이 하는 사회 전반적으로 내가 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한테 배려하고 또 이제 폐를 끼치지 않고 체면치레 하는 거 가만히 자세히 한번 보세요. 진짜 듯이 하고 있는지 진실로 하고 있는지. 네, 그거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겁쟁이라도 똑같은 행동을 한다. 비록 장점으로 보이는 것일지라도 그 근원이 어디서 나오는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정상인이라도 겁쟁이라도 병든 사람이라도 다 똑같은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근원이 어디에서 나오냐 이 말이지. 네, 근원이 진실로 이 공부를 할 때 자기한테 진실해지라고 얘기하거든요. 진실로. 네. 그 간절함이라는 것도 진실로 자기한테서 나와야 돼. 근데 여러분들이 사회에 그냥 통념상으로 쓰는 간절함이 아니고 진실이 간절하게 자기를 원하는, 자기가 누군지를 알고 싶어 하는 사람한테는 이 공부는 다가와요. 그런데 이렇게 덧시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간절한 척 하는 사람. 근데 그런 사람한테는 근원에서 나올 게 없어요. 근원으로 내가 파고 들어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이 근원에서 나온다는 이 말,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이 말은 여러분이 스스로 자기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 보지 않으면 잘 이렇게 모르는 얘기예요. 우리는 거의 지금 사회적으로 살고 있는 것은 내 모든 행동이나 습관, 말, 이게 거의 사회 통념상으로 관념으로 중독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지만이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언어 자체가 개념이 전부 허무하다는 걸 여러분이 알게 돼요. 네.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지금 여기에 살고 있지? 그러면 나는 누구지? 이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때 이제 나는 누구지? 이게 되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언어 체계의 개념을 정확하게 아시고 그 언어 체계가 나를 어떤 것도 억제일 수 없고 그걸로 인해 갖고 내가 그 언어 체계에 내가 늘 속고 살았다는 걸 정확하게 알면 그러면 내가 지금 나라고 말하는 이거 내가 말하고 있는 지금 나라는 이 언어 체계가 이 말을 하면서도 이게 누구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으로 이제 그때 누구지라가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내지 뭐 누구라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예. 근데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진짜 제대로 이제 해보시면 그때의 간절함이 나와요. 그땐 진짜 내가 궁금하거든요. 그때 언어 빼고 이 육체 빼고 그러니까 물질 빼고 정신 빼고 그럼 내가 생각하는 나는 누군가 내가 지금 이때까지 나라고 믿고 왔던 그럼 나는 그건 누군가라는 그 질문까지 여러분이 들어가셨을 때 이제 이런 근원이 그럼 나는 어디에서 나왔지? 이제 이래 되는 거지. 어디에서 나왔지? 어디에서 나와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 매일매일 그럼 살아가고 있는 이건 누구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예. 이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자기를 찾아 들어가는 길이에요. 그게. 예. 근데 보통 공부 이렇게 하면 이 공부조차도 이 질문조차도 안 나와요. 나에 대한 질문이 안 나온다고. 네. 왜? 나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거든. 왜? 내가 나를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거든. 예. 그 나는 나지 뭘 이렇게 말한다고. 근데 그 나가 진짜 나인지를 봐야 되는 거야. 진짜.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내가 진짜 나인지를 여러분이 궁금할 때 그때 이제 내면으로 들어가게 되는 근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승리에 우연은 없다. 승리자는 예외 없이 우연이라는 것을 결코 믿지 않는다.
비록 그가 겸손한 마음에 우연성을 입에 담는다고 해도 말이다. 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살고 있는 거는 우연도 아니고 필연도 아니지만 모든 일이 일어날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뭐 우연이다 필연이다 이걸 말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냥 일어날 일이 다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그냥 일어날 뿐이에요. 우리가 거기에 일어나는 일에 이름을 붙일 뿐이에요. 좋은 일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나쁜 일이라고 이름을 붙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그냥 어떻게 보면은 정해진 수순대로 사는 것 같지만 또 그렇지도 않아요. 네, 그 안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네. 그 선택하는 것도 우연은 아니겠죠. 네. 이건 언어로는 언어 체계로는 이건 굉장히 애매모호한 소리인데 사실은 그냥 모든 것이 그냥 일어나고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그냥 일어나고 있어요. 네. 우리 언어 체계로는 그게 뭐 좋아서 일어난다. 계절이 그래서 일어난다. 뭐 세상에 그래서 일어난다. 그거 아니에요. 일어날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인간의 이익이 되거나 손해되거나 그 상관없이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인간의 포커스를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인간한테 해로운 거는 일어나지 않아야 되고 인간한테 이로운 거는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 체계가 무너져야 돼요. 사람한테 좋고 나쁘고 라는 이 체계가 무너져야 돼요. 생명 그 자체로 볼 때는 동물한테도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고 동물한테도 해로운 일이 일어나요. 식물한테도 해로운 일이 일어나고 좋은 일이 일어나요. 왜 굳이 인간한테만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냐.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예, 똑같이 살고 있는 이 세계 안에 공존해야 마땅한 거지. 왜 그게 굳이 인간에게만 이익이 되는 일만 일어나야 되는 거냐. 그거 한번 여러분들이 내가 어느 정도로 내 주위에 바운더리를 치고 있는 건지 한번 생각해 봐요. 예. 동식물 이렇게 살고 있는 모든 이런 물질까지도 어떤 식으로 내가 바라봐야 되는가. 공존했을 때 어떤 식으로 바라볼 때 똑같이 공존할 수 있는가. 근데 우리는 모든 것이 인간 체계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모든 사물 같은 것들. 자연 법칙조차도 인간이 이익되는 쪽으로 따라라는 식으로 말할 때가 많잖아요. 예. 오히려 우리 거대한 자연 안에서는 우리가 사실은 자연을 따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하지. 자연을 거스르는 행동이나 말을 많이 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손발도 자연이고 말하고 있는 것도 자연인데 그 자연을 여러분이 무시하고 자연을 거스르려고 할 때는 그건 나 자신을 거스르는 거거든요. 이걸 여러분들이 크게 좁게 넓게 가깝게 이렇게 여러 다 각도로 여러분들이 볼 줄 알 때 여기에 사람이 인간이라는 게 빠져버려요. 나라는 게 빠져버려요. 어쩔 수 그냥 없구나.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수용해야 되는구나.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게 되죠. 자, 두려워하면 패배한다. 자, 우리는 모든 길에 두려워해요. 오늘 살아가는 것 자체도 두려워하고 불안해해요. 더 이상 나아갈 길이 없다고 생각하면 개척으로 향한 길이 존재해도 느닷없이 시야에서 사라진다.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안전한 곳은 사라진다. 이것으로 끝이라 믿으면 종말의 입구로 발을 내딛게 된다.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하면 불현듯 최선의 대처법을 찾을 수 없게 된다. 결론은 두려워하면 패배한다. 파멸하고 만다. 상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없던 공경에 빠져있기 때문에 상황이 너무 나쁘기 때문에 역전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패배하는 것이 아니다.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지고 겁먹고 있을 때 스스로 파멸과 패배의 길을 선택하게 된다. 네. 바깥에는 두려운 것도 없어요. 불안한 것도 없어요. 뭐냐 하면 결국은 자기 마음속의 두려움 때문에 어떤 것도 못해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불안 때문에 겁먹고 있고 그 겁먹고 있고 불안한 것 때문에 스스로를 파면으로 이르는 길이에요.
바깥에는 어떤 것도 우리한테 겁을 주는 게 없어요. 응? 어떤 것도. 예. 진짜 전쟁이라 하더라도 응, 없어요. 예. 근데 전쟁이 일어났다 해도 내 마음에 두려움이 없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에서 어떤 부분도 불편하고 그렇게 해도 여러분들이 두려움이 없으면 아무렇지 않아요. 예. 나라가 지금 멸망한다 해도 두렵지 않아요. 예. 그 두려움이 바깥에서 오는 두려움이 아니라 자기 내면에서 살아 움직이는 두려움이기 때문에 자기 내면에 있는 두려움이 끝나면 바깥에 건 아무리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 두려움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그냥 받아들일 뿐이지. 예.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죠. 바깥에 게 두렵기 때문에 내가 두렵고 그 두려움 때문에 내가 패배한다고 생각하지. 예. 근데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 두려움의 시발점이 어딘지를. 예. 두려움이. 마음 만약에 두려움이 바깥에서 일어나지 않을 때 대상이 없을 때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이 가만히 있어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그죠? 근데 대상이 없어서 여러분 매일매일 두렵잖아요. 불안하잖아요. 예. 그걸 보면 아세요. 여러분들이 내면에서 그 두려움이 일어난다는 거를. 예. 바깥으로 쏠려있는 그 두려움과 패배에 대한 마음을 내 안쪽으로 가지고 들어와요. 이 시발점이 어딘가, 근원이 어디에서 두려움이 일어났는가 그걸 보면 돼요. 그럼 여러분 마음 안에서 두려움이 사라지면 바깥에 아무리 두렵다 해도 두렵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에 불안하지 않잖아요. 그럼 바깥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도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도 불안하지 않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시면 알아요. 자기 스스로가. 예. 조그만한 일이든 큰 일이든 그래서 이걸 체득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체험을 하셔야 돼요. 이런 일을 가지고 두려운 일이 일어났다. 그럼 과연 이것이 바깥에서 일어난 일이 아닌가? 그걸 자세히 봐야 된다는 거죠. 자세히 보지 않으면 여러분은 이 공부를 알 길이 없어요. 특히나 자기 마음 작용. 그걸 봐야 돼요. 자, 그리고 마음은 태도에서 드러난다. 극단적인 행동, 짐짓, 과장된 태도를 취하는 사람에게는 허영심이 많다. 잘 보세요. 과장된 태도를 취하는 사람, 그죠? 허영심이 많고, 그리고 과장되게 자기를 포장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왜 사기치는 사람 어때요? 과장되게 자기를 포장해야 되죠, 그죠? 극단적인 행동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거꾸로 자기 내면이 알차지 않은 거예요, 그죠? 허영심이 있다. 자신을 크게 보이는 것, 자신에게 힘이 있다는 것, 자신이 뭔가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타인에게 각인시키기를 원한다. 그죠? 예.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내면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다. 예. 우리 내면에도 다 이거 있어요. 예. 여러분들이 난 사기도 안 치고 그렇게 안 하니까 없어. 이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면 이 공부가 안 돼요. 예. 이런 부분이 나한테는 어디에 있는가 이거 보셔야 되는 거야. 내가 누구한테 과시하고 싶어 하는가, 누구한테 잘 보이고 싶어 하는가, 누구한테 인정받고 싶어 하는가.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이 허영심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꽉 차 있으면 누구한테 인정받고 싶지 않아요. 내가 나 스스로 인정하면 그냥 끝이에요. 그만이에요. 근데 누군가한테 내가 인정받고 싶지. 남편한테, 자식한테, 친구한테 인정받고 싶은 것. 그건 자기가 그만큼 안이 비었다는 얘기예요. 네. 그게 거꾸로 말하면 허영심이 가득하다는 얘기예요. 사소한 것에 사로잡히는 사람은 배려심이 있는 듯 혹은 무슨 일에든 섬세한 듯 보이지만 내실은 공포심을 끌어안고 있는 것이다. 많이 그래서 예민한 사람들이 좋을 것 같지만 맞아요. 더 많은 두려움과 공포심을 끌어안고 있어요. 그래서 예민해서 어떤 것도 못해요. 예. 왜 애들 보면 한 발도 못 움직이는 애들 있잖아요. 그 자기 안에 도사리가 있는 공포심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섬세하다, 배려심이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 안에 내면에 그게 왜
무엇 때문에 드러났는가를 보면 그 공포심 때문에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게. 예. 공포심을 끌어안고 있는 것이다. 실패하지는 않을까 두려운 것이다. 예. 너무 조심스러운 사람은 실패할까 두려워서 못하는 거예요. 예. 혹은 무슨 일이든 자신 이외의 사람이 관계하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할 것이란 생각을 가지고 있어 내심 타인을 얕잡아 보는 까닭일기도 하다. 자, 실패하지 않을까 두려움 이것이 결국은 그저 자신 이외에 다른 사람이 관계하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내심 타인을 얕잡아 보는 까닭이거든. 타인을 무시한다는 얘기예요. 네. 우리가 겉보기에는 배려심이 많고 섬세한 듯 보이잖아요. 근데 그 불안함이 그 이면에 타인을 얕잡아 보거나 무시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잘 살펴야 되겠지요. 진짜 그 사람의 배려심인지 얕잡아 봐서 무시하는 마음에서 나온 배려심인지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보시면 돼요. 여러분을 보시면 남이 그렇게 하는 게 다 보여요. 남이 그렇게 하는 거. 여러분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한테 돌아가야 돼. 이런 말도 여러분한테 적용시켜야 돼. 이런 것을 타인한테 적용시키면 안 돼요. 사람들은 자기는 안 보고 이런 말을 들으면 타인한테 적용시키려고 해요. 이 공부도 하면 여러분은 안 하고 집에 가서 남편을 가르치려고 해. 자식을 가르치려고 해. 이 공부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무조건 자기한테로. 이런 모든 공부는 니체가 하는 말은 모든 것은 자기한테만 적용시켜야 돼요. 남한테 적용하면 안 돼요. 자기 자신한테 적용시키면 돼요. 자, 니체가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예의는 성격이 아니라 지능의 문제다. 우리 예의 있다 예의 없다고 말하잖아요. 예의는 성격이 아니라 지능의 문제래요. 지능. 네, 그죠? 네. 예의는 따로 배우는 게 아니다. 네. 지능이 있으면 그냥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보고 그 상황 따라가지고 그냥 하는 거예요. 네. 왜 우리 강아지나 동물들 키워보면 알아요. 그 상황 딱 보면 알잖아요. 가르쳐 주지도 않아서 말이 통하지도 않아. 근데 딱 보면 알아. 앉아야 될지 쓸지. 지능이 아주 좋은 강아지들은 그래요. 그죠? 근데 사람도 지능이 없으면 어떻게 돼? 어디에서 어떻게 행동할지 몰라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사실은 사람이라서 우리가 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자세히 보면 여러분들이 많은 거를 그 안에서 자세히 보면 많은 걸 느낄 수 있어요. 예. 왜 이렇게 니체가 예의는 자기 성격의 문제가 아니고 지식의 문제가 아니고 지능의 문제라고 얘기해놨는지. 네. 이게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뜻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르신들도 예의 없는 분 있죠. 네. 애들도 예의 있는 애들 있잖아요. 예. 지능의 문제라는 거예요. 네. 이거는 여러분이 학교에서 아무리 많이 배우고 지식이 많이 쌓여도 예의 없는 사람 있잖아요. 네. 뭐 때문에 그럴까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때까지 이런 예의에 대해서 한 번도 제대로 생각 안 했어요. 다 그냥 살면은 그냥 예의가 있는가 보다. 저절로 있는가 보다. 이래 생각하는데. 그래, 안 해요. 네. 지능에. 그죠? 네, 여러분, 이걸 가지고 예의는 성격이 아니라 지능의 문제다? 이거 가지고 사유만 해도 여러분 평생 굉장히 많은 걸 그때 따라서 많은 걸 배울 수 있어요. 그 우리는 배워서 할 것 같으면 다 잘해야 돼요. 그죠? 다 예의가 있어야 돼요. 그죠? 애들도 예의가 있어야 되고 우리나라만큼 지식 수준이 높은 나라가 없어요. 그죠? 거의 90% 80% 이상의 대조를 다 하고 거의 의무 교육은 그냥 다 하잖아요. 우리나라 아마 교육 수준은 세계 최고일 거예요. 네. 그런데 예의는 예. 잘 한번 돌아보세요. 진짜 우리가 주위에서 요즘 예의 있게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네, 어딜 가나. 네, 이게 눈살을 찌푸리고 인상 쓸 일이 진짜 많죠. 네. 이게 배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의는 따로 배우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머리가 빠르면 혀는 늦추고, 말은 줄여. 예, 생각이 짧으면 말은 늘 길어진다. 예. 그 말이 많은 사람이 우리는 많은 걸 배울 갖고 있는 줄 알죠. 근데 반대예요. 반대. 진짜 내실이 꽉 차 있는 사람 말 잘 안 해요. 할 게 없어요. 조금 아는 사람이 말이 많지요. 네. 그리고 또 그런 사람 깊이 얘기해 보면 깊이 아는 것도 없어요. 말 많은 사람. 네. 이게 참 우리 지금 이 현 순간에 이 시점엔 되게 필요한 얘기예요. 머리가 빠르면 혀는 늦추고. 네. 머리가 너무 좋아가 빨리 돌아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혀는 늦추라는 얘기예요. 머리 빠르니까 말도 많고 생각이 짧으니까 말도 더 많아요. 네. 실질적인 팩트는 예 아니요 끝나요. 근데 말이 늘어지고 길어진다는 거는 쓸모없는 말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핵심을 못 읽어낸다는 거예요. 핵심. 네.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해보면 만약에 오늘 청소하는 날이야. 그럼 애 보고 오늘 청소했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했으면 예, 안 했으면 아니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안 했는 애는 어떻게 해요? 구실이 많아요. 변명이 많아요. 그죠? 말이 늘어지는 거예요. 그죠?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완벽하고 자기가 그걸 인정하고 했는 것도 인정하고 안 했는 것도 인정하면 딱 끝나요. 예, 아니요로. 근데 그 뒤에 부연 설명이 많이 붙는 거는 그죠? 이것 또한 사실은 지능의 문제거든요. 이것 또한. 네. 요즘은 책임을 안 지고 바라는 건 너무 많죠. 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네. 무례한 자는 늘 본능에 지배당한다. 무례한 건 똑같죠. 예의가 없는 거. 예의가 없는 사람이나 무례한 자는 늘 본능에 지배당한다는 거예요. 예. 이게 그냥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대로, 그냥 배우지 않아도 그냥 하는 거 있잖아요. 그냥 그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게 본능에 가깝게 여러분은 그래서 뭐 거의가 본능에 지배당해요. 우리가 거의 무의식에 지배당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깨어있으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본능에 지배를 당하고 살고 있거든요. 깨어있을 때만이 그게 온전하게 내가 선택해서 살 수 있는 삶이에요. 네. 자, 할 말을 구분하지 못하고 해야 할 때는 침묵하며 하지 말아야 할 때는 입을 열어서 상처를 뿌린다. 그래도 안 깨어 있었어.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들 제대로 내한테 집중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한테 집중해 있지 않기. 여기에서 지금 이때까지 했는 니체의 말은 나에게 집중되어 있으면 다 돼요. 네, 다 돼 있어요. 다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의 없는 자는 미성숙하다. 성숙하지 않다는 거예요. 삶에 성숙하지 않다는 거예요. 삶에 자기가 스스로 아니 삶에 성숙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이 어떤 건지 제대로 사유해보지 않으면 그냥 사는 게 사는 거지 뭐. 보통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냥 자고 일어나 눈 뜨면 사는 거지 뭐 사는 걸 배워야 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건 여러분이 본능에 지배당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말 한마디가 어떤 파장을 일으키는지 상상조차 하지 못한다. 기억하라. 예의는 지능의 결과다. 예의가 참 어마어마한 그 뒤에 숨어있는 뜻이 많죠. 수준 낮은 자는 언제나 입이 먼저 움직이고 수준 낮은 자는 언제나 입이 먼저 움직이고 수준 높은 자는 생각이 다 끝난 후에야 그것도 겨우 입을 연다.
예. 이게 원래 뭐든지 열심히 안 하고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이 말이 많고 핑계가 많지. 예. 자기 일 다 하고 자기 일 충실히 하는 사람은 말을 잘 안 해요. 자기 일 하는 것도 바쁜데, 그리고 자기 내면을 바라보는 것도 바쁜데 언제 입을 열어가 다른 사람하고 농담하고 그렇게 살겠어요. 네. 이건 자기한테로 돌아가면 이런 걸 걱정 안 해도 돼요. 네. 자기한테로 돌아가면 스스로 수준 높은 사람이 되게 돼 있어요. 네. 많이 배워서 수준이 높은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예의는 교양이 아니라 지능의 가장 정교한 증거다. 예. 그 여러분의 지능이 가장 정교한 증거가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예의라는 거예요. 그런 거 거꾸로 보면 되겠죠. 그 사람이 예의가 있나 없나를 보면은 지능이 정교하다, 정교하지 않다. 그걸 보면 되죠. 네. 정보가 나오네. 네. 자, 생각이 깊어질수록 말은 가벼워지고 지혜가 무르익을수록 침묵은 빛을 낸다. 네. 여러분들은 왜 자꾸 침묵하라는 얘기를 하는지 알겠죠? 침묵이 꼴 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말은 아무리 잘하고 생각이 깊어져서 말을 현란하게 잘해도 지혜는 못 따라와요. 네. 여러분. 현대인들은 말 잘하는 거 좋아하죠. 근데 진짜 그 사람이 예의가 있고 지혜가 무르익었는지를 보실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 사람 겉모습을 보시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말 이면에 어떤 근원이 있어서 저 말이 나오는지를 보실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정교한 지능이 있는지 없는지, 저 말이 지혜에서 나오는 말인지, 예, 근원에서 나오는 말인지, 예. 자세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은, 물질로 일어나는 일은 여러분이 자세히만 보면 다 알게 돼 있어요. 숨겨져 있는 게 없어요. 결국 예의는 선택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의 총합이다. 맞아요. 네. 그래. 여러분들이 수천 권의 책을 읽는 것보다 지금 이 순간에 이 한마디가 여러분한테는 어마어마한 삶의 지표를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네. 예의는 선택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의 총합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느 누구도 다 예의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나이가 많으니까 예의가 없어도 되고, 나이가 없으니까 어린애니까 예의가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어린애든 어른이든 모든 사람이 살아갈 땐 예의를 갖춰야 되는 거야. 네. 그게 그 사람이 5살을 살았든 80살을 살았든 그 인생의 총합이기 때문에 그래요. 5살도 그 인생은 한평생이에요. 그죠? 80도 그 인생은 한평생이에요. 오늘은 언제나 한평생이기 때문에 이 순간은 그 사람의 모든 인생을 총합이기 때문에, 모든 인생의 총합이기 때문에 예의는 반드시 여러분이 갖춰야 될 덕목이에요. 선택의 일이 아니에요. 덕목이에요. 그게 사람으로 살아가는 한은 이걸 반드시 여러분이 갖춰야 됩니다. 근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기한테 집중하면 저절로 나와요. 그게 저절로. 우리는 이런 로고스가 내 본성에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집중하면 예의 갖추라 말아라 소리 안 해도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나에게 집중하면. 근데 나를 버리고 바깥을 보는 한은 여러분이 언제나 체면치레를 하고 허영심 많게 살기 때문에 이 집중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집중이 안 된다는 건 사실은 나에게 내가 예의가 없는 거예요. 남에게 불구하고 내가 나에게 예의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혼자 있어도 나에게는 깍듯하게 예의를 갖춰야 돼요. 왜? 나도 타인이기 때문에. 이 물질은 내가 아니에요. 타인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정확하게 예의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의를 갖춰서 뭔가를 해줘야 되고, 나 혼자 있어도.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이 있을 땐 예의를 갖추고 나 혼자 있을 땐 보통 그냥 아무렇게나 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항상 밖에 있으나 안에 있으나 똑같이 일미지게 예의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